제가 내가 아니라는 그런 각성, 그런 깨달음 같은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신념이 너무 익숙해지면 내가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 신념이 나인 것이냐 활동을 할 때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과 충돌을 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설계도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는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자유로움이 늘어나게 되면서 남들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진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신념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자기의 의지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촛불 명상의 좋은 점은 촛불 명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 신념의 부분, 고정화된 신념이 녹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의지의 부분이 자연스럽게 각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의지의 영역으로서 자기를 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분명해지고 의도가 분명해진다는 것은 그의 행동 양식이 남들과 내가 인지할 때 아주 분명하고 잡음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생활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 흐름을 자기 삶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얻는 소득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주제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집중력이 꾸준하게 그 일이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물 흘러가듯이 온전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떤 주제에 얼마나 집중을 연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의 교육의 어떤 흐름을 볼 때에는 작은 목표, 모든 사람들이 한 목표에 집중을 해서 그 한 목표에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식의 집중을 유도하는 식의 교육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집중의 연속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목표가 사회적인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전에 한 존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중을 내 뜻대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유의지가 들어간 집중이야말로 자기 선택을 하게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봅니다. 이 집중의 연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촛불 명상이며 촛불 명상을 통해서 집중의 연속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이 넓어질 때 부정적인 것에 대한 무게감과 그 부작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저절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루게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컨디션, 기분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신체의 어떤 부위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잠재적인 요소들이 아주 제 기능을 다하게 되는 아주 컨디션이 좋은 기분이 아주 맑고 상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외부에 의해서 영향받는 나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주체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의 연장선이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느낌, 행복한 감동의 연속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신경계의 반응이 왕성해지는데 그 외부의 정보를 내면에 이렇게 심거나 간직할 때에도 신경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정보가 신경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직감적인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경계의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 몸의 상태, 세포의 움직임 같은 것, 몸의 느낌이 아주 왕성해져서 느낌의 강도가 섬세하고 예민한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의 활성도가 아주 좋아지고 최상의 컨디션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항상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한 상태의 연속성이 자유의지가 작동하고 자기 내면의 신념과 의지와 의도, 주의라는 영역을 이해함이 깊어짐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양이 자율적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컨디션을 최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정보의 어떤 그 조화가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봅니다. 신체적으로는 몸이 많이 건강해지죠. 혈액순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긴장됐던 부분이 몸에 긴장된 부위가 많이 풀어지고,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지 명확하게 학자처럼 우리가 그 분석을 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어떤 것에 몰입을 하거나 어떤 주제에 사로잡히거나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반대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렇게 그 경험과 생각의 그 정합이 아니고 감정과 생각이 정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이 몸과 마음이 많이 그 굳어지는 현상을 경험을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오래되었을 때 어떤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중에 하나는 그런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간단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제일 먼저 원하는 그 문화생활을 한다는 문화인으로서 어쩌면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1순위로 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긴장된 것이 풀어진다는 것에는 육체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이 있지만, 이 촛불 명상을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 중에 또 하나는 번잡한 생각들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생각이 멈추는 과정으로 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경험할 때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느낌을 잘 느끼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생각과 느낌이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은 그 느낌이다. 느낌이라는 것은 생각이 관여하지 않고 생각이 좀 멀리 떠나고 주의가 온전히 그 대상에 몰입을 해서 그 대상이 주는 경험, 느낌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명상가들 또는 어떤 일을 일궈내는 분들은 많은 생각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생각과 싸움을 하는 관점에서 자기 수련의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런 단계를 가리키는 분들이 있고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생각과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의 아주 최고의 변형적인 기본이 아닐까,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토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촛불 명상은 생각과 싸워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고 촛불이라고 하는 그 심상에 집중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각이 줄어들게 되는 과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전두엽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최근에 그 두뇌를 연구하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직도 다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전두엽이 그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에, 인간의 존재 양식에 엄청나게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두엽이 활성화 덜 된 사람과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사람과 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된 사람을 논하자면, 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주제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필연적으로 전두엽은 활성화가 되고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촛불 명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두엽 활성화를 한다는 생각 없이도 이 명상 자체로만 통해서라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몸에 있는 수백 가지 호르몬이 우리가 하는 촛불 명상을 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지고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이외에도 많은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만 그 호르몬들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약물이나 어떤 자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호르몬들을 꺼내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은 아직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명상을 한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볼 때 이런 좋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호르몬들이 인체에서 분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혈액순환이 당연히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기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맑음이 유지가 되고 탁해지지가 않고 또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나이가 먹어서 그 굳어지는 모세혈관까지도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된다면 어쩌면 인간의 수명은 100세가 아니라 150세, 200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외부적인 어떤 의약물이나 어떤 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능, 신념, 의지, 의도, 주의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 의지로 자연스럽게 쓸 때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몸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을, 기능을 아주 높은 상태, 좋은 상태로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혈액순환만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가 아주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굳어지거나 긴장된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느낌으로, 좋은 느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촛불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자기 내면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자기 확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자 하는 주제의 의도가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가 세상에 나타나서 행동하고 어우러지고 느끼는 경험의 폭이 분명치 않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그의 행동거지는 그와 의도의 양만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불협함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의 느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도가 이렇게 분명하려면 그 의도를 나타나게 되는 바탕인 신념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점, 어떠한 시작점, 즉 신념, 내가 이럴 것이라고 믿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적인 관점에서 나는 이런 신념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의도를 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신념을 의도로 만들어서 쓸 때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와 신념과 의지와 주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못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쓰면서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쓰면서 그 내용을 모른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끌려나가야 되는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와 신념과 의지가 나름대로 밀도가 있다는 것, 즉 크기와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거를 탐사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자기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의도와 신념과 의지가 함께 작용을 해서 주의라는 영역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의 영역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쪽에만 주의가 쏠릴 때 효율이 높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가들은 사업을 하는데 주의가 온전히 쏟아지면 돈을 많이 벌겠죠. 명상을 하는 명상가라면 명상을 하는 곳에 자기의 주의가 온전히 쏟아질 때 아마 스트레스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상 스스로 돌이켜볼 때 자기가 자기 주의를 그렇게 마음껏 자유로이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 주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의 영역이 온전하게 한정이 지어지고 그 부위에만 주의를 쏟게 된다는 것을 집중이라고 할 때 그 뒤에 있는 의도와 신념과 의지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닥달을 하거나 훈련을 시킨다 한들 자율적으로 그의 의지가 깨어나서 자기 자신의 주의를 쓰는 것은 아마 그 한순간이라든가 어느 그 찰나에만 가능하지 이게 자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의 영역이 있고 주의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전체가 마음이라고 볼 때 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개념적으로 애매모호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마음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마음의 작용력, 작용 그 이치를 자기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내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 몸이라고 하는 부위에 그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혔던 생각이 해결이 될 때 머릿속이 아주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흥분이 될 때 온몸에서 힘이 넘치게 되거나 공포나 두려움을 경험할 때는 몸이 오그라들거나 그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내면의 네 가지의 구조를 기둥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 몸이 어떻게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지, 어쩌면 의학계에서도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의술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주의가 활동되어지고 주의라는 것만 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방향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진화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에는 인간이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과 의지와 의도와 주의라는 영역을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배워야 되고 배움을 넘어서 깨달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아마 우리의 문명이 보다 물질 문명의 첨단인 과학적인 기술을 능가하는 인성의 성장과 개발이 아마 그 균형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쩌면 그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그것을 극명하게 느끼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잔치는 그 많은 명상을 통합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드렸습니다만, 심장에 촛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켠 촛불을 촛불에서 방사되는 그 빛을 밖으로 펼치는 것이죠. 심장에다가 그 빛을 방사해서 심장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신체에 빛을 퍼뜨려서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확산되어 나가서 바깥과 그 다음에 그 크게 지구라는 별, 태양계, 우주 끝까지 자기의 상상이 미치는 곳까지 그 촛불의 광채를 보내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촛불의 광채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의 심장으로 보내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몸과 마음에 어떤 반응이 벌어지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촛불잔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촛불잔치 명상은 10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10분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10분이라는 그 명상 속에서 밀도 있는 경험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마 어쩌면 획기적인 명상의 그 변화의 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촛불 잔치라는 말은 혼자 사는 명상도 되지만
여럿이 함께 하게 되는 명상이기 때문에 촛불잔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촛불을 킴으로써 벌어지는 신체적인 현상과 심장이 촛불을 켰다가 그것을 남과 나누고 그 광채로 확산되어 갈 때 자기의 의식이 나라고 하는 육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연중에 시간과 공간 속에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공간, 시간 속에 기초적인 그 축을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그것의 바탕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이 촛불 명상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과 공간 속의 모든 사물과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안에 있듯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성의 극대화, 인간의 본성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모든 것들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초월된 어떤 의식의 깨어남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성각자들이 정신 문화를 주도하거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거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물질 세계를 탐사하면서 끝없이 진화를 하는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촛불 명상은 사람의 내면을 탐사하고 정리하고 사람의 본성인 순수의식이라는 주제가 어떤 범위와 어떤 크기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 접근이며 한 단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주는 명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 때 알맹이가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선뜻 대답을 하기가 몹시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하려고 탐사를 하기도 하고, 어쩌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그걸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사는 분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느냐,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주제를 많이 사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영원히 흐르는 시간 속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경험일까요?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각자 자기의 삶을 조금만 관출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긍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이 3차원적인 공간 속에 시간과 공간 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고, 유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한 속의 한 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 몸이 있고 내가 성장을 하고 생로병사고를 통해서 가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물들도 만들어졌으면 머물렀다가 쓰여지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주역에서는 그것을 만물은 단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간단하다 이런 얘기죠. 돌은 돌이고 쇠는 쇠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단한 것은 변한다 그랬어요. 그 변화를 읽어내는 게 주역이죠. 단한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변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세 가지 원리가 주역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알파의 오메가라는 개념이 있고, 불교에서도 성주 괴공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고통이라는 관점을 사유 없이 받아들여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현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경험하는 측면이고 이냐 생각하는 측면이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제 나름대로 볼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의 한 점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우리의 순수 본성,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그 영혼이라는 것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떤 잠재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 시간 개념을 자기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으로 촛불 명상에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그 시간선상, 무한이라고 하는 그 시간선상,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확대되어서 끝이 없는 그 공간 속에서 그 촛불을 하나 켜는 거예요. 그 입장은 과거에 관습된, 과거에 나라고 여겨온 그런 생각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순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끄달린 나가 아닌 이 자리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입장에서의 촛불을 켜는 겁니다. 실제로 명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점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촛불을 켜서 그 다음에 그 촛불의 광채를 사방으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거죠. 영원히 타오르는 촛불 하나가 한 점 가리움이 없는 광채로, 한 점 가리움이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유아독전격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경전에 있듯이 스스로 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강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우뚝 자기 우주의 창조자로서 촛불을 켜는 겁니다. 촛불을 켜서 그 광채를 자기 심장에 먼저 비추이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라고 하고 살아가는 시원, 기초이라고 볼 수 있고, 몸이 움직이는 것에 뇌보다도 근원인 심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심장에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장에 촛불을 켜는 명상을 함으로써 심장과 촛불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론적이 아니라 경험적인 차원에서 느낌으로 명료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다 촛불을 켜고 그 광채가 사방으로 펼쳐나간다라는 의식의 확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있는 작용력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초점이 모이기도 하고 초점을 확산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자기 의지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어쩌면 깨달음의 가장 기초적인 문을 여는 단계인 것 같은 그런 자각을 쉽게 강요성이 없이 의존성이 없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에 촛불을 킨다는 것은 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이 사유가 되지 않고 어떤 영향과 이득을 주느냐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른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넓이라고 크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집중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에 촛불을 켜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에 이득이 되는지를 충분한 이론과 과학적인 이론과 실증적인 체험적인 그런 사례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촛불 명상을 하는 8시간 워크숍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오전 시간은 3시간입니다. 촛불 명상을 하면 어떻게 나한테 또 내 삶에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가운데 오후에 5시간은 실습 시간으로서, 실습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그 주제를 익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배우거나 자전거 타기를 배웠을 때에는 10년 후에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듯이 이 촛불 명상도 몸에 체화를 시키고 완전히 익히게 되었을 때는 외부적인 어떤 정보나 강요 없이 그 명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이 자의로 하게 되는 그런 의지가 깨어나는 명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떠올려서 거기에 촛불을 킨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을 요함과 동시에 아주 섬세한 지각이 깨어남을 요합니다. 그렇게 깨어나야 되니까 하세요라가 아니라
심장에 촛불을 켜면서 그 빛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섬세한 인식이 깨어나고, 섬세한 인식을 통해서 섬세한 지각력이 깨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섬세한 자기 몸의 구조의 느낌과 자기 의식이 내면에 어떤 신념이라는 것과 의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 삶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의문이라든가 문제들 또는 목표들을 아마 스스로 효율적으로 다뤄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장의 촛불을 켠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나의 내면의 본성에 불을 밝힌다는 것, 무지로 인해서 자기 내면을 알지 못한다는 그 영역에 어떤 지혜의 불이 켜진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삶에서 벌어졌던 그 나름대로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목표로 했던 삶의 여정에서 얻은 이 노하우를, 결과물을 저 혼자 갖기에 또 제 도반과는 같이 나누었지만 이 일을 함께하는 도반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고 사이롭게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아르마리를 버리거나 섞지 않아도 자기 개성이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꽃으로 피어날 때 아마 밝은 문명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후세대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그 염원은 나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자기의 후세들한테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동물들도 그러지 않거늘 인간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존재의 바탕에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작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은 몹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촛불 명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앞서간 사람의 느낌이 따라가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앞서간 사람의 경험이 따라가는 후배들의 또 삶의 지침이 되어줄 때 아마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싸우는 또 내지는 비교하는 의식이 사라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또 공평성을 같이 함께 나누는 정말로 밝은 세상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와 함께 더불어서 모든 분들이 마음속의 촛불을 스스로의 촛불을 켜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